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프랑스 니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어색하게도 제가 카메라를 잡고 혼자 촬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엄청난 차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볼보의 ES90이라는 차죠. ES90이라 그러면 그냥 S90의 전기차 모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차예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 그러면 엔진, 미션, 뭐 차체, 뭐 배기음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고, 전자제어라고 해봐야 그냥 엔진과 연결돼 가지고 미션 넣어준 딱 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편의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 뭐 패신저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조수석이 들어가고, 사륜도 옛날에는 기계식 사륜이었는데 전자식 사륜으로 바뀌었죠. 이것처럼 편의 장비와 전자 기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ECU라는 그 메인, 약간 이제 사람으로 치면 뇌거든요. 그런 ECU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ES90은 다릅니다. ES90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를 지금 볼보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챗 테크 스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왔던 거는 EX90, 두 번째가 ES90인 거죠.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원래 소프트웨어가 되게 강자예요.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 제가 테슬라 리뷰하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자기기 같다. 그런데 테슬라가 너무 소프트웨어가 괜찮으니까 하드웨어적인 뭐 예를 들어 단차, 뭐 트렁크에 물 차는 거 막 이런 일이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하드웨어가 좀 아쉬워도 다 카바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브랜드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따라오니까 볼보에서도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 말고 새로운 방식의 아키텍처, 슈퍼챗 테크 스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볼보에서도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 말고 새로운 방식의 아키텍처, 슈퍼챗 테크 스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ES90과 EX90 전 아키텍처를 SPA1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ES90과 EX90을 SPA2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보통 볼보라 그러면 예전에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ES90은 아예 근본부터 다른 차다. 뭐냐?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입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볼보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이 안쪽으로 바뀐 게 꽤 많은데요. 아까 제가 ECU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커다란 칩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엔디비아 드라이브 AGX 올인이라고 하는 이 칩이 들어가는데 두 개가 들어가요. 그 칩이 정말 주행, 인포,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 두 개의 칩이 제어를 해줍니다. 각각에 있는 ECU들이 각자의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두 개의 이 커다란 이 엔디비아의 그 칩이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해진 게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트림이에요. 싱글 모터, 두 번째는 듀얼 모터, 세 번째가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333마력, 그리고 제로백은 6.9초예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449마력이나 돼요. 그리고 제로백이 5.6초입니다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680마력, 제로백 4초예요 엄청난 스펙이죠. 그리고 배터리는 싱글 모터는 92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가 650km.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700km입니다. WLTP 기준 700km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듀얼 모터부터 106k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볼보의 ES90의 배터리는 뭐가 들어가냐? CATL사의 NCM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ES90이 중국의 청두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기자님이 또 물어본 거야.
그러면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이 배터리를 한국 배터리로 바꿀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 생산되고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왜 바꿔야 돼? 답변이 좀 단호하긴 했어요. 그냥 안 바뀌고 이렇게 간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아마 이 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재미난 게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는 600마력이 넘어가는데 최고 속도가 180밖에 안 돼? 볼보를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달리지 않아. 180 이상 안 달려요, 솔직히. 볼보로 타시는 분들은 그 180밖에 안 나가도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차를 딱 보면 일단은 되게 날렵하고 잘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ES90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 개수가 CD 0.25라고 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볼보들 중에서 가장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요. 공기 저항 개수가 낮다면 뭐가 좋다 그랬죠?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볼보 ES90이 0.25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충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급속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10분에서 80%까지 20분이면 충전이 됩니다. 이게 볼보의 최초로 800V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가능한 거죠. 급속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10분이면 300km 간다. 300km면 웬만한 스탠다드 모델의 풀 주행거리랑 비슷한 거죠. 이 기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에도 차 안에 카드가 내장돼 있어서 충전하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좀 보시면 이렇게 하면 소프트 클로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 뭔가 좀 되게 아리송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프로토 오버행이 굉장히 나름 짧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세단인가 생각이 들지만 이 뒤쪽을 딱 보면 세단 같진 않네. 게다가 약간 해치백이나 SUV처럼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크게 열려요. 근데 이게 짐을 좀 많이 실을 수는 없는 게 이 캐리어가 한 2개 정도 들어가면 거의 풀로 찹니다. 이 위쪽에 커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지금 보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탈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차가 아니니까 이건 안 되고, 보면은 여기 지금 여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디자인이 클래식하면서도 전통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앞은 토르망치의 DRL, 그리고 뒤쪽에는 클래식한 예전 볼보 그 느낌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비율이나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하죠. 옆에 딱 보면은 세단 같으면서도 약간은 해치백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이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실내가 굉장히 넓어요. 3.1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게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색깔을 아예 그냥 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픈할 거야 그러면 완전히 그냥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좀 날이 흐리거나 좀 너무 햇빛이 쨍한 날에는 이거 열어놓으면은 이 머리통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좀 조절해 가지고 어둡게, 이게 살짝 어둡게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 들어오면은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요거는 조금 불편한 점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창문을 열고 내리는 버튼이거든요. 창문을 열고 내리는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EX30 때도 이랬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한번 떠 누르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요거는 앞쪽 문을 열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뒤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뒷유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조금 그냥 버튼을 4개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뒤에도 이중접합 유리고 뒷 유리가 그냥 다 오픈이 돼요. 자, 이렇게 탑승을 했는데 여기가 손잡이잖아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적응하면은 사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좀 썼을 때 불편했을 뿐이지 또 익숙해지면은 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보면은 크리스탈 약간 느낌 나는데, 이게 이제 볼륨 조절, 위로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노래,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 9인치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이렇게 3가지 테마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 있는 이 뒤에 메인 디스플레이의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구글 맵인데 우리나라는 티맵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길 안내를 같이 해주는 화면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나오는 거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 속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실내 컬러가 다르죠. 제가 블루투스로 사실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디오가 사실 넘사벽입니다. 25개의 바워 위킨스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1610W까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은 영역에서 고 영역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전기차잖아요. 더 조용하고, 그리고 보통 그 세팅이라 그러거든요. 오디오에 그런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설정 들어가 보면 사운드가 있어요. 이 사운드를 누르면 에비 로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음악을 좀 배우거나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영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스튜디오거든요. 비틀즈도 여기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녹음실에서 그 녹음했었던 그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운드 소리를 키면 소리가 바뀌어요. 자, 보면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오픈,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좀 다 들리는, 그리고 가수가 바로 앞에서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돌비 애스모트 들어보셨죠? 제네시스에 있었던 거 360도 서라운드 그 사운드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360도 서라운드로 그냥 다 울리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피커 노래 괜찮습니다. 노래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운전자만 들을 거야 하면은 운전자만 듣게 할 수 있고요. 앞쪽에, 뒤에만 나올 수 있게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자, 이거랑 앞쪽에서 울리죠. 앞쪽에 소리가 나요. 모두 이렇게 바꾼 거에 따라. 그리고 이거는 오픈, 조금 더 커집니다. 사운드가. 이거는 조금 더 음색이 세게, 노래가 좀 더 힘있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드들이 들어가 있다. 센터 쪽 공간을 보면은 요 뒤쪽에도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요 밑에 공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커버가 여기 있고, 이쪽에 보면 수납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 바닥이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약간 운전을 했을 때 사각지대가 없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브 박스도 이렇게 버튼으로 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루프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예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더 누르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저기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막 나누어져 가지고 막 한 단계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ES90은 그냥 딱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2열에 가보겠습니다. 2열 보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휠 베이스가 3.1m라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휠 베이스가 긴 거거든요. 그런데 딱 이 2열에 탔을 때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엄청 넓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시트가 두툼해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 시트 보면 등받이 눕혀지죠. 선 커튼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선 커튼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주행을 하기 전에 이 ES9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만 올리고 내릴 수도 있죠. 자, 이게 이거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차고가 올라갑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에어 서스펜션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더블 챔버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일단은 되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승차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볼보의 에어 서스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해요. 딱딱한 편입니다. 근데 이 ES90이라는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투 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생각보다 저는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챔버가 좋은 게 뭐냐면 챔버가 두 개면 이 대응할 수 있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는 뭐 소프트하게, 하나는 하드하게 이 공간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생각보다 좀 좋다. 자, 그리고 이 볼보 ES90에는요 하나의 라이다와 5개의 레이더, 그리고 7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행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자, 실내 포인트를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칩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지금 구글 맵이 여기에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T맵이 들어갑니다. 차량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원래는 도어 쪽에 있는데 도어가 되게 지금 깔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왼쪽 오른쪽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루프 색깔 바꾸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가 색깔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죠. 자, 그리고 ES90에는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후진을 했을 때 서라운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몇 센치 남아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D로 이런 식으로 왜곡 없이 서라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BMW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나오고 현대도 막 여러 가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조금 나오는 게 제한적인 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력이나 이런 것들은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후륜 구동 기반이고요, 333마력입니다. 제로 100이 6.9초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듀얼 모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667마력인가? 그리고 제로 100이 4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좀 이야기했지만 최고 속도가 18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3세대 모터가 들어갔거든요. 3세대 모터와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과연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주행감은 부드럽고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보가, 우리가 볼보라고 생각하면 아까 뭐 180도 안 밟고 막 약간 할배 운전할 것 같고 되게 보수적일 것 같고, 맞아요, 맞는데 이 밑에 하체 세팅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볼보 처음 딱 타보시고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좀 딱딱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볼보를 사는데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딱 잡아주고 멀미도 잘 안 나고 딱 센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 불안하다는 느낌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차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얼마나 편하게 탈 수 있냐. 볼보의 이 실내 운전석 레이아웃은요, 집의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홈 사운드처럼 느끼는 이 오디오. 아까 제가 오디오를 강조를 했잖아요. 볼보에서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아까 에비 로드 스튜디오에서 보시다시피 애초에 이런 사운드를 경험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시트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딱 한 8방향 정도 돼서 약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이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이 레이아웃이 좀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레이아웃을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 게 현대도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플레오스, 이 중간에 디스플레이. 이게 요즘에 웬만한 차들이 다 가지고 가는 클러스터와 메인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행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는 되게 성숙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전기차 탔을 때 회생제동도 너무 팍 잡히고 전기차를 타면 멀미가 많이 났거든요. ES90은 그런 느낌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은 있거든요.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뒤로 흔들리는 건 있는데 이 주행을 했을 때 잡아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꽤나 부드럽습니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3세대 전기 모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더 좋아졌냐? 효율성이 일단은 되게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가다가 서다 이런 주행을 했을 때 이런 느낌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기대하나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볼보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큰 충격들을 흡수하는 거는 에어서스나 코일서스나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ES90을 제가 타고 가면서도 충격들을 다 잡아주는 느낌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큰 충격은 에어서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듀얼 챔버의 에어 서스펜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잔진동을 잡아주는 부드러움이에요. 별거 아닌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운전의 피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운전의 피로도가 미세한 잔진동이 이 스티어링 휠과 시트로 전달해가지고 운전자에게 계속 들어오면은 피로해져요. 여러분들도 승차감이 엄청 편한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운전했을 때 운전의 피로도가 안 느껴지는 차가 있고, 반면에 승차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만 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차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ES90은 잔진동을 잡아주는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듀얼 챔버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되게 차이가 있냐면, 챔버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그 변화하는 그 속도와 그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턴을 해가지고 뭔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흔들렸을 때 이 듀얼 에어 서스펜션은 소프트와 하드해지는 그 간극을 줄여줘요. 근데 이 차는 럭셔리를 표방을 하잖아요. 돈 좀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차를 기준으로 이 차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제가 원페달도 끄고 나름 조심조심 주행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와인딩 코스에 있을 때 좀 처지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에어서스가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이런 거는 아쉽습니다. 또 이게 출력이 높은 출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팍팍팍팍 나가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나는 거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원페달 드라이빙도 예전에 비해선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없을 때는 부드럽게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나가면서 앞에 차가 있으면 조금 더 잡아주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거 타기 전에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칩이 들어가서 이전의 그 아키텍처의 차들과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달라진 건 맞아요. 옛날에는 이거 업데이트 같은 거 막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거 세팅 승차감 있잖아요. 이것도 운전자들이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게 AI가 학습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쌓아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OTA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아마 이거 실제 오너분들이 타고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 볼보에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이 학습을 통해서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쉽기는 합니다. 후방의 시야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지금 시트 때문에 안 보여서 이거 디지털 룸밀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네요. 이거는 화이트 컬러인데 이 화이트 컬러도 나쁘지 않은데요? 볼보가 화이트 컬러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얘가 다크 트림이야. 밑에 보면 블랙, 사이드 미러도 블랙, 이런 톤 앤 매너가 되게 예쁘네요. 지금 보면 저렇게 DRL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토레 망치처럼 DRL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쪽 중간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DRL이 들어오고요. 얘는 멜버린 레드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트렁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볼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놓거든요. 이 뒤쪽에 트렁크를 보면 약간 이 차의 재원, 어떤 것들을 실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좀 있다. 컵홀더 여기 있고요.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둘 다 들어갑니다. 얘가 휠베이스가 3.1이거든요. 이런 좀 공간에 대한 걸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약간 허벅지가 뜨는 것도 좀 있고요. 리클라인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뒤로.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열이 폴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이 폴딩 되고 부피가 큰 짐 같은 것들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ES90의 평가는 좋은 차가 맞아요. 근데 얼마에 출시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딱 이 차의 포지션, 싱글 모터 후륜 구동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로 나온다면은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 국내에 출시되거나 새로운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그래서 전문 용어 그런 거 다 빼고 좀 이렇게 담백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